생명을 잉태하고 키워내는 바다. 이곳에선 언제나 먹고 먹히는 치열한 사투가 벌어집니다. 바다를 긴장으로 몰아넣는 강력한 포식자, 문어입니다. 문어는 뛰어난 생존 기술을 가졌습니다. 특별한 감각과 지능을 가진 문어. 아직도 문어에 대해 밝혀내지 못한 비밀이 많습니다. 이것은 바다의 유인원, 문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북 울진 나곡 앞바다. 이 지역 어부들에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인 낚시법이 있습니다. 양동이에 바닥을 뜯어내고 유리를 달아 만든 수경. 이를 이용해 바닷속을 샅샅이 뒤집니다. 어부가 찾는 낚싯감은 바로 문어입니다. 문어를 찾으면 한 번의 챔질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문어는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다시 붙잡힌 문어. 오늘 운이 좋았습니다. 문어는 피식자에서 다시 포식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5억 년) 전부터 바다에서 생존해온 문어는 환경에 맞춰 진화해왔습니다. 본래 갖고 있던 딱딱한 껍데기를 벗어버린 문어는 대신 유연한 몸과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됐습니다. 무척추 동물 중에서는 가장 지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문어는 뇌와 신경 조직, 눈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구 탄생과 함께 시작된 바다. 바다 생명들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화려한 산호를 자신의 보호수단으로 이용하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놀라감팽은 주변과 비슷한 몸 색깔로 자신을 은폐시킵니다. 찐뱅이도 주위 환경에 따라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 등으로 색을 바꿔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이러한 위장술은 스스로를 보호할 뿐 아니라 사냥을 할 때도 이용됩니다. 찐뱅이는 매복해 있다 먹잇감이 나타나면 입을 빠르게 열어 먹이를 빨아들입니다. 이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바다의 포식자는 문어입니다. 문어가 슬슬 사냥감을 물색합니다.
은신처를 찾는 뚝지. 일명 멍텅구리라고도 불리는 뚝지는 물고기 중에선 특이하게 대부분의 빨판이 있습니다. 배 지느러미가 변형된 것으로 먹이를 찾거나 바위를 누빌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대신 뚝지는 헤엄치는 동작이 느려 천적들의 손쉬운 사냥감이 됩니다. 뚝지를 잡으려는 문어. 뚝지는 문어의 등장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문어는 뚝지가 가는 길목을 노립니다. 번식기를 맞은 뚝지가 바위지대로 향한다는 것을 문어는 알고 있습니다. 문어의 전략은 성공입니다. 뚝지가 다가오자 문어가 빨판으로 공격합니다. 빨판은 문어의 강력한 무기죠. 빨판에는 3가지 근육이 있어 구부리고 수축하고 느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잡으면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빨판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뚝지. 문어는 잡은 뚝지를 입으로 가져가 화학물질을 분비해 마비시킵니다. 그런 다음 강력한 효소로 먹잇감을 걸쭉한 액체로 만들어 빨아들입니다. 순식간에 뚝지 한 마리를 먹어치운 문어. 제법 덩치가 큰 뚝지도 문어에겐 한낱 요깃감에 불과합니다. 사실 문어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는 따로 있습니다. 개입니다. 문어가 개를 쫓습니다. 문어는 발이 모든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손처럼 감각이 예민하고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죠. 탁월한 다리를 지닌 덕분에 문어는 바다의 포식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다는 밤이 되면 더욱 활기를 띱니다. 암초 주변에 숨어있던 멸치떼들이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 멸치를 노리는 사냥꾼이 있습니다. 은빛 지느러미가 화려한 갈치입니다. 갈치가 다가오자 수면 가까이 도망가는 멸치들. 그렇다고 갈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갈치는 날쌔게 사냥감을 낚아챕니다. 몸을 꼿꼿이 세운 채 멸치를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갈치떼가 밤바다의 진귀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물살을 가르며 솟아오르는 큰 몸체들, 고래입니다.
바다는 인간과 동물에게 똑같이 풍부한 생활 터전을 제공해 왔습니다. 해녀들이 작업하는 곳에 큰 돌고래가 나타났습니다. 해녀와 큰 돌고래는 서로가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죠. 암수 한 몸인 굴이 몸속에서 수정된 알을 뿜어냅니다. 바다 생명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신의 종족을 번식시킵니다. 동갈돔과의 물고기들은 번식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점동갈돔 부부의 출산일이 가까웠습니다. 수컷은 암컷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킵니다. 이새가 나오길 초조하게 기다리는 중이죠. 이 시기 수컷이 입을 크게 벌리는 연습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새 암컷의 생식공이 열렸습니다. 암컷이 알을 낳자 수컷이 입으로 받습니다. 점동갈돔은 알을 수컷의 입속에서 키우기 때문입니다. 암컷은 알을 낳고 수컷은 양육을 담당합니다. 입안에 가득한 알. 이제부터 수컷은 식음을 전폐한 채 오직 알을 키우는 데만 전념합니다. 문어도 번식기를 맞았습니다. 문어는 평생 단독 생활을 합니다. 유일하게 암수가 함께 있는 시간은 바로 짝짓기를 할 때입니다. 수컷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뻗어 암컷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퇴짜를 맞는 수컷. 수컷 문어는 주랭랑을 칩니다. 자칫하다간 덩치 큰 암컷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이죠. 수컷이 다른 암컷을 찾았습니다. 이 암컷은 이미 알 낳을 위치까지 점해놓은 상태. 이번엔 짝을 제대로 만난 듯 합니다. 암컷은 순순히 수컷을 받아들입니다. 문어 수컷은 오른쪽 세 번째 다리에 생식기가 있습니다. 이를 암컷 머리 쪽에 있는 생식기에 집어넣으면 교미가 이루어집니다. 문어의 교미는 3시간 넘게 계속됩니다. 수컷이 정액을 암컷의 몸에 다 주입하고 나면 짝짓기는 끝이 납니다. 교미를 마친 수컷은 곧장 떠나고 다시 단독 생활이 시작됩니다.
한반도 동쪽 끝, 동해를 지키고 있는 바위섬 독도. 독도는 괭이 갈매기들의 땅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 대자연의 선물. 독도는 큰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이곳 또한 문어의 고향입니다. 물속은 숲을 방불케 합니다. 1m가 넘는 감태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감태밭은 물고기들의 좋은 산란장이자 은신처죠. 해조숲은 많은 생명들을 불러들입니다. 귤새 군소부치도 해조류를 먹고 삽니다. 많은 생명들이 모여드는 이곳은 포식자들에겐 좋은 사냥터입니다. 문어는 물갈퀴가 달린 다리를 우산처럼 펼쳐 사냥을 합니다. 번식기라 알을 낳기 전에 에너지를 많이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집게도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갑각류지만 골격이 딱딱하지 않은 집게는 고둥이나 소라가 죽고 남겨진 껍데기를 집으로 삼습니다. 집게는 바다의 청소부죠. 사냥을 하기보단 죽고 버려진 고기를 찾아 말끔히 먹어치웁니다. 먹느라 정신없는 집게가 문어의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문어의 빨판에 걸리고만 집게. 하지만 녀석은 믿는 구석이 있죠. 안전한 보호막인 집입니다. 빠져나가려 안간힘을 쓰는 집게. 결국 문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습니다. 집게가 다른 친구의 넓은 집을 탐냅니다. 집게는 몸이 커지면 살던 집을 버리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새로운 집을 찾아 나선 집게. 이때가 집게에겐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문어가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집게는 문어에겐 손쉬운 사냥감이죠. 한순간 집을 떠난 집게는 최후를 맞습니다. 잡식성인 문어는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심지어 같은 동족도 문어에겐 포식의 대상일 뿐입니다. 먹고 먹히지 않기 위해 문어 2마리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엎치락 뒤치락 한참을 씨름하는 두 문어. 결국 몸집이 작은 문어가 지고 말았습니다. 다리 안으로 한번 빨려 들어가면 같은 문어라 해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바다 생태계. 그 중심에 동족 포식까지 서슴지 않는 문어가 있습니다. 문어는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다에서 살아갑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이곳 어촌 마을에선 독특한 방법으로 문어를 잡습니다. 어부들은 직접 나무를 깎아 배를 만들어서 바다로 나갑니다. 문어가 자주 발견되는 지점. 본격적인 문어 낚시가 시작됐습니다. 어부는 직접 바닷속을 들여다보며 문어를 찾습니다. 문어를 잡기 위해 미끼를 투하합니다. 그런데 문어의 미끼 역시 같은 문어. 알고 보니 천으로 만든 가짜 문어였습니다. 동족을 잡아먹는 문어의 습성을 이용한 낚시법인 것이죠. 가짜 문어가 효과를 발휘할까요? 근처에서 진짜 문어가 발견되자 어부는 가짜 문어를 흔들어 유인합니다. 문어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문어에 감쪽같이 속은 것이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은 문어를 재빨리 건져 올립니다. 특이한 문어의 생태가 이색적인 낚시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족 포식 외에도 문어에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철저하게 지배하는 바다.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다 생물들은 저마다의 생존 전략을 펼칩니다. 어두운 동굴에 털을 잡고 사는 전기 가리비. 몸에서 전기를 만들어 빛을 내고 먹이를 사냥합니다. 연체동물인 올빼미 군소는 바닥에 몸을 붙여 주변 배경처럼 위장합니다. 조피쉬가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함입니다.
갯가재는 바닥에 구멍을 뚫어 은신처로 삼습니다. 구멍을 보수하기 위해 잠시 얼굴을 내민 갯가재. 산호로 착각하고 다가갔다가 신뱅이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쏠종개의 생존 전략은 큰 무리를 지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쏠종개 등 지느러미엔 독가시가 있어서 집단 방어로 포식자들을 쫓아버리죠. 몸을 노출하면 천적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조개치레는 평상시 모래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이동할 때는 불꽃 성게를 이용합니다. 불꽃 성게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슬쩍 등에 짊어지는 조개치레. 번쩍이는 불꽃 때문에 쉽사리 공격받지 않은 불꽃 성게를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것이죠. 다른 녀석도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아직 어린 빨간 황제도미는 불꽃성게 옆에서 안전을 도모합니다. 위장술이 서툰 이 녀석은 엉뚱하게도 불가사리를 업었습니다. 포식자인 문어도 노출이 되면 천적에게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모래 바닥에서 생활하는 넙치. 넙치의 눈에 문어가 포착됐습니다. 뒤늦게 넙치를 발견하고 색을 바꾸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들고 가는 녀석은 코코넛 문어. 조개 껍데기 2개를 포개 몸을 숨길 은신처를 만듭니다. 코코넛 문어의 이런 행동을 두고 학계에선 무척추 동물이 도구를 사용한 첫 사례로 꼽습니다. 코코넛 문어가 모래 속으로 파고듭니다. 조개 껍데기를 지붕 삼아 몸을 숨길 집을 짓는 것이죠. 엉성해 보여도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안전한 공간입니다. 코코넛 문어는 주변의 물건들을 은폐 수단으로 잘 사용합니다. 바닷속에 버려진 운동화가 코코넛 문어의 새로운 집이 됩니다. 어둡고 밀폐된 공간을 좋아하는 녀석은 어디서든 적으로부터 몸을 숨길 공간을 찾습니다. 버려진 각종 플라스틱 용기들도 코코넛 문어에겐 귀중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뛰어난 위장술을 가진 문어가 있습니다. 무서운 바다의 사냥꾼인 바다뱀.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는 녀석은 치사율이 높은 독을 품고 있습니다.
강자인 바다뱀으로 위장하는 문어가 있습니다. 원더 문어입니다. 위협을 느끼면 검은 띠와 흰 띠가 교차하는 선명한 바다뱀 무늬로 몸을 위장합니다. 신뱅이를 발견하자 원더 문어는 재빨리 다리를 모아 바다뱀으로 변장합니다. 유유히 신뱅이 옆을 지나는 문어. 머리가 좋은 문어는 바닷속 아인슈타인입니다. 이곳을 찾는 다이버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문어가 있습니다. 흉내 문어입니다. 녀석은 문어가 지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흉내 문어가 흉내낼 수 있는 생물 종류는 대략 40가지. 다리를 붙여 가오리로 변신하는가 하면 다리를 4개씩 나눈 다음 꺾어서 디디면 개가 됩니다. 천적이 나타나면 독이 있는 생물로 위장하는데 이번엔 넙치로 변신했습니다. 다리를 2개씩 모아서 불가사리를 흉내내기도 하죠.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문어도 있습니다. 골프공만한 푸른점 문어. 사람이 잘못 섭취할 경우 몇 분 안에 죽을 수도 있는 강력한 독을 지녔습니다. 푸른점 문어는 위협을 느끼면 푸른 형광색의 링 무늬를 드러냅니다. 문어는 스스로를 지키는 뛰어난 생존 기술을 가졌습니다. 다시 찾은 독도. 바닷속은 여전히 활기찹니다. 짝짓기를 끝낸 암컷 문어가 어느새 알을 낳았습니다. 바위 틈에 빼곡히 알을 붙인 문어. 한 번에 5만 개가 넘는 많은 알을 낳습니다. 이때부터 문어는 포식자가 아닌 어미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문어가 알을 낳는 이 시기, 꽁치들도 번식을 합니다. 꽁치는 떠다니는 수초 위에 알을 낳습니다. 모자반 같은 수초는 수명이 다하면 물 위로 떠오르는데 꽁치는 이 줄기에 알을 낳아 붙입니다. 수정시킨 알을 수초에 의탁해 안전하게 멀리 보내려는 꽁치의 번식 전략이죠. 그런데 이 꽁치 알을 노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괭이 갈매기입니다. 괭이 갈매기는 꽁치의 번식 시기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수초에 붙은 알은 괭이 갈매기들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먹잇감입니다. 지금은 괭이 갈매기도 사냥을 위해 긴 시간을 내기 힘든 번식기.
어미가 가져온 꽁치 알은 모두 새끼들의 차지가 됩니다. 알은 또 다른 생명을 키워냅니다. 바다 생태계는 그렇게 육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알을 키우는 어미 문어는 이제 힘없는 바다의 약자입니다. 보라 성게가 다가옵니다. 알 때문에 자리를 뜰 수 없는 문어. 성게가 다가오자 다리로 알을 감쌉니다. 독침을 지닌 성게는 문어에게도 만만치 않은 상대. 문어는 성게를 멀리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성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힘껏 성게를 밀어내는 문어. 알을 지키기 위해 문어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합니다. 문어가 긴 다리를 뻗어 주변의 돌을 끌어당깁니다. 알이 있는 굴 주변에 차곡차곡 돌을 쌓아 올리는 문어. 도구를 이용하는 문어의 뛰어난 지능이 여기서도 입증됩니다. 문어 알들은 무사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제법 커서 알 속에 생겨난 눈도 보입니다. 그래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한 곳에 모여있는 문어 알은 천적들의 쉬운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물 배도라치도 문어 알을 좋아하죠. 여기저기 빈틈을 노려보는 배도라치. 문어의 방어벽을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문어에게 잡아먹혔을 상대지만 이젠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빈틈을 노리던 배도라치가 기습 공격을 퍼붓습니다.
다리 사이에 난 작은 구멍을 발견한 배도라치. 알을 한 움큼 물고 나옵니다. 다급해진 문어가 성벽을 다시 보수합니다. 물 새 틈 없는 견고한 방어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약삭 빠른 배도라치도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합니다. 한 차례 전쟁을 치른 어미 문어는 기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바다는 때론 성난 파도를 불러옵니다. 어린 물고기들은 강한 해류를 따라 먼 곳까지 이동합니다. 어미 문어는 여전히 부동 자세로 알을 지킵니다. 알들은 거의 다 자랐습니다. 문어 특유의 색과 모양을 갖춘 걸 보니 부화가 임박한 듯합니다. 그 사이 어미는 몰라보게 초췌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산소를 공급해가며 정성껏 알을 돌보는 어미. 마침내 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미는 알이 물고기의 표적이 되기 전에 멀리 퍼져나가도록 불어줍니다. 문어 알의 부화 기간은 수온에 따라 다릅니다. 북태평양 차가운 물에선 6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독도 앞바다의 경우 보통 10주 정도 지나면 알이 깨어납니다. 그동안 어미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어미가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마지막 남은 알 하나가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어미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끼들도 다 자라면 제 어미가 그러했듯 생명을 지켜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몸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든 어미 문어. 무사히 어미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헌신적인 어미의 사랑이 있어 바닷속 생태계는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숨 쉴 힘조차 잃어버린 문어. 그렇게 문어는 생을 마감합니다.
숨이 끊어진 어미는 다른 생명들의 먹이가 됩니다. 뛰어난 감각과 지능을 이용해 강력한 바다의 포식자로 군림해온 문어. 새끼를 키워낸 문어는 결국 죽어서 바다로 돌아갑니다. 먹고 먹히는 대자연의 순환. 그 속에 바다의 유인원으로 살다 간 문어가 있습니다.